이 문제는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와 있으므로 조건 3개를 먼저 전제를 두고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조건을 전제를 두고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서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인 마이너스 2를 여기에 절대값과 여기 절대값에 순서로 대입을 하면 여기 절대값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 여기는 양수가 나오므로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에서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좌변에 x만 남기고 나머지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6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경우 여기에 중간값인 0을 대입을 하면 여기 값도 양수가 나오고 여기 값도 양수가 나오므로 그냥 그대로 식을 쓰게 되면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괄호를 풀면 2x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를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는 x에 3보다 큰 수인 4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절대값에서는 양수가 나오게 되지만 여기 절대값에서는 음수가 나오므로 이 절대값이 음수를 갖고 나오게 되면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괄호를 풀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7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도 좌변에 x만 남기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다 넘기게 되면 3x가 8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x는 3분의 8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큰 경우 그리고 2가 작은 경우 그리고 여기 3분의 8이 작은 경우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므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a와 b이므로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좋은 설명을 해줬지, 그지? 자, 부등식이 절대값 두 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뭐 잘은 안 보이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야 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 하면 얘와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세 등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이런 값을 찾아내고 두 번째 경우에서 찾아내고 세 번째 경우에서 찾아내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찾아낸 다음에 한 단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단 크다. 이 부분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주는 게 맞지.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마지막에 공통 부분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지? 왜냐면 요거 1대 밑에 있는 x가 2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 긋고 마이너스 1과 2와 3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다. 그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마찬가지. 요거 1대 얘가 만족한 거지. 3분의 8이야.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3분의 8은 3이 안 되니까 3분의 8보다는 작다. 그리고 3보다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네. 그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를 마지막에 답을 낼 때에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 부분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해놓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녀석이지, 그지? 그리고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포함해서 2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색칠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되니까 총 이만큼이 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답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풀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쌤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 사실 부등식 문제랑 관련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방금 전에 풀었던 그런 방법 말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뭔 방법이냐면 우리 fx를 좌변에 있는 식 자체를 fx라고 둬서 하나의 함수로 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은 fx가 7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7이라는 그래프 보다 어떻다? 위치 관계가 아래쪽, 그지? 아래쪽 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 맞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 그지? 우리 부등식 파트에서 이거를 함수와 연결을 짓게 되면 부등식은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 관계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운 상태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y는 fx라는 거 이거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프로 문제 풀 수 있겠다라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쌤이 설명할 방법이 그 방법인 거고. 그러면 fx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f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없애지. 아까 너희들이 풀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fx의 형태를 찾아볼 거야.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음수,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왼쪽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풀 거고 오른쪽은 그냥 풀어낼 거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풀어낼 거고 오른쪽은 그냥 풀어낼 거라는 거야. 약간 공간이 모자라니까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길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뭐가? fx가. 자, 너희들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쯤에 놓고 자, 이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지. fx는 자, 이거 지우고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아무 값이나 대입해 보라 했지. 0 대입해 보면 여기가 양수 나올 거야. 0 대입해 보면 양수 나오네. 둘 다 양수 나오니까 fx를 그냥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절대값을 그냥 풀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2x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5 뭐가 fx가 요 범위에서는 fx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래프 1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겠네. 그지?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3보다 큰 수 아무거나 4를 대입해보면 양수 나오고 얘는 음수 나오네. 그지? 음수 나오니까 fx의 식의 형태가 왼쪽에서는 그냥 풀어내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낸다. 그러면 빨리 적어볼까?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fx의 형태가 되는구나. 자,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 이거 1대 이거고 맞지? 이거 1대 fx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 1땐 요렇게 생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x축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이 어딨냐?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다고 칠까? 그리고 3은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조금만 아이고 이걸 조금만 더 길게 연장해서 그게 이렇게 해서 x축 자 이쯤 이렇게 되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2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얼마일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되지. 그러면 3 나오고 4 나오지? 이쯤 되겠네. 그래프가 조금 애매하다. 지금 그래프 그리기가 내려가지고 한번 제대로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1일 때 1, 2, 3, 4 이쯤 지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워놔야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일 때,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가 4잖아.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 나왔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서도 4가 나오거든? 그리고 기울기가 1이고, 5다 이렇게 나오네. y절편이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그래프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애매해지네. 자, 쌤이 요걸 좀 낮춰서 좀 현실성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걸 내려가지고 자 그냥 여기가 4라고 하자. 사실 비율적으로 맞진 않지만 여기가 4라고 할게. 여기 값을 4라고 할게. 그럼 5가 어디 있겠어? 한 칸 위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0일 때 5를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3일 때 값이 얼마야? 3 대입해보면 8이 나오지, 그지? 요 점이 비어 있을 건데 8이 된다는 거지. 얘가 8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그래프 그릴 건데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한번 찾아보면 진짜로 8이 나오지. 그래서 8이 나오니까 여기 색칠. 그리고 기울기가 3이나 되기 때문에 가파르게 흘러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이런 느낌의 두 번 꺾이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자, 됐어? 이게 y는 fx의 그래프야. 근데 지금 문제가 y는 fx 그래프가 7보다 아래쪽에 되는 x범위. 자, 한번 그려볼게. y는 7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7 그래프는 여기가 8이니까 요거보다 한 칸 더 내려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y는 7 그래프가 될 거야. 이거보다 아래쪽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 얘기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있을 거고 그 사이 값이 내가 구하는 값이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야? 교점만 구해내면 된다는 거지. 자, 교점이 어디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데 얼마여야 된다? 7이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7의 교점이기 때문에 는 7 해가지고
마이너스 3x는 6, x는 마이너스 2 해서 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다음 교점이 여기서 발생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니까 7과 같아지는 점 찾기 위해서는 7 해주면 x는 얼마 나와? 2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내가 구하는 값이다 라는 걸 알 수도 있다는 거야. 쌤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좀 떠듬떠듬하긴 했지만 이런 식의 관점도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문제 13번에서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일 때라고 했으니 일단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4가 2항에서 9가 되고 3으로 나눠주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이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다면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인 정수 한 개조차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틀린 식이고 따라서 a가 왼쪽에 있으면서 3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인 이런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해가 나오게 되는 수직선을 그려야 맞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한 개 존재해야 하므로 이 식은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2가 있고 1이 존재하는 형태여야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a의 값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데 만약에 a의 값이 1이라면 a의 값이 1이 나온다면 이때는 1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정수는 2로 하나가 존재하게 돼서 a는 1과 같아도 된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만족하는 정수가 1과 2로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a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2에 존재하는 식이라면 이때의 범위는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존재하는 정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2보다 작아야 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설명 잘했지. 지금, 근데 요거가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롭기는 해. 문제를 풀 때. 자, 한번 볼게. 지금 주어져 있는 3x-4는 5라는 걸 이항시켜서 정리하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위의 식이. 그리고 x는 a보다 크다라는 거는 a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움직움직 거린다는 거거든. 자, 실제로 x축을 이렇게 긋고 3을 여기다 잡아 놓은 다음에 3번 작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쌤이 x는 a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라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야. 보라색으로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 이거의 그래프는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쌤이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a가 어디든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a가 만약에 3보다 큰 값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지? 만약에 a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어디든 있어도 좋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수가 딱 한 개만 나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정수 여기가 4가 있을 거고 여기 5가 있을 거지. 이런 게 정수잖아. 여기가 뭐 마이너스 아니다 2가 있을 거고 여기가 1이 있을 거고 여기가 0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정수들이 있을 거야. 근데 딱 한 개만 있으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가 될까라는 걸 묻는 거야. 자, 움직움직 거리는 거지. 자, 연립부등식을 풀 때 결국엔 공통부분을 찾는 거야. 만약에 A가 이런 쪽에 있으면 공통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는 3을 넘어가선 안 돼. 그러면 3이어도 되냐? 3? 이거 항상 경계점은 이거여도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 3이어도 돼? A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이 없어져. 맞지? 이거 안 돼. 그러면 3보다 좀 작은 값, 요런 값이면 어때? 이런 값이면 공통부분이 여기 생기긴 하지만 2가 여기 있으니까 A와 3 사이에 정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정수가 하나 존재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A가 2를 넘어도 안 되겠네. 그럼 2면 어때? 2면 공통부분 있지만 요 사이에 정수 없네. 이것도 만족하지 않아. 2도 안 돼. 그러면 2보다 조금 작으면 어때? 오케이. 2보다 작으면 괜찮네. 이 얘기를 우리 친구가 해준 거거든. 따라서 A가 얼마보다 2보다 같아서는 안 되고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맞지? 아까 전에 해봤잖아. 2보다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이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 2보다 작아져야 2를 포함하게 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계속 이제 내려가서 2보다 작은 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1일 때까지는 괜찮아, 그지? 근데 1보다 더 작아지니까 어때? 정수가 몇 개 들어가? 2개가 들어가 버리지. 근데 지금 문제는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A가 1보다 작아서는 안 돼. 그럼 A가 1일 때는 괜찮니? 1을 포함하지 않게 되니까 괜찮아. 2만 포함하니까. 따라서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등식을 왔다리 갔다리 짝대기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너희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해를 이걸로 갖는 2차 부등식을 문자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다시 나타내면은 a x-알파 x-베타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부등호를 같게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a가 x제곱의 개수이므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봤을 때 a는 1이란 걸 알 수 있고 남은 식은 결국 이 식이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은 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다시 한번 개수 비교법으로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이란 게 나오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 즉 3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설명도 굉장히 괜찮은 설명이었지, 그지? 자, 근데 쌤은 이제 조금만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한다. 지금 친구 설명은 주어져 있는 요 해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들어냈지, 그지? 요거 할 때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 놓아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더니 A가 최고창의 개수인 A가 1이 되어야 되더라 하는 걸 알아내가지고 문제를 전개해서 풀었어. 자, 쌤은 이쪽에서 한번 문제풀이를 가져가 볼까 싶다. 자, 이거 좌변에 있는 그래프 위로 볼록 맞냐? 그지? 그리고 X축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돼 있네. 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위쪽에 있다.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
그거의 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소리지. 그지? 그럼 이 알파, 이 왼쪽에서의 그림에서 알파, 베타는 결국엔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7이 돼서 여기 7이 아니고 3이지 3. 문제가 그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도 3이어야 되지. 3이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요 주어진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찾아내도 되고 2차 부등식 자체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요 교점이 알파 베타다.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다라고 생각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안녕하세요. 수학의 눈이 번쩍 라섹 수학의 한정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3페이지 문제 1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부등식 요놈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단 a, b는 실수라고 하네요. 자, 그럼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식의 부등식이 나오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해서 공통 부분 찾는 거잖아요. 연립해서. 자, 렛츠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곳에는 x가 있는 것만 넣고 한 곳에는 x가 없는 것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려면 얘가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립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a 자리에 2를 넣어야 되겠고 a 자리에 2를 넣어서 0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된 후에 양분의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값 구했고 지금 b 범위 하나 구했어요. 자, 야, 이거 되게 재수없지만 설명을 잘 하지. 그지? 목소리도 좋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쌤이 잠깐 끊었어. 1-b가 크거나 같다 a-2 가로 닫고 x보다. 근데 요 x 앞에 계수 a-2가 당연히 0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인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왜 그럴까? 만약에 a-2가 0이 아니다라면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a-2x 요 우변에 있는 녀석이 1차식이 되는 거고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프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요거를 파란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그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파란색 저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 자체는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음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뭐 우선 양수라고 치고 이렇게 되겠지.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항상 성립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항상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이 소리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지.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이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그려놨지만 음수일 때 하더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성립하지만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0이 아닌 경우는 항상 성립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a-2가 0이 되어서 즉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지. 기울기가 0이 되어서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저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앞에 거 2개 했으니까 뒤에 거 2개 할게요. 저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그냥 한 곳으로 몰아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최고차항의 최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 부호가 없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계산하기. 그래서 양편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분배해 줄게요, 여기다가. 자, 이제 근데 동량이 보여서 동량 계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했으니까 이제 계산했고, 오케이. 자, 이제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두 개 공통으로 마이너스 x가 보여요. 마이너스 x로 묶어줄게요, 제가. 마이너스 x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계산했더니.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본다면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한대요. 자, 여기가 x제곱항에 이게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그런데 x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랑 얘가 돼야 되겠죠. 얘랑 얘가. 그래, 얘가 이게 이 식이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를 그려주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판별식 D를 그럼. 자, 판별식 D. 자, 그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판별식 D.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B가 이렇게 됐다. 이게 판별식 D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됐어요. 자, 이제 잘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게 뭡니까, 아까 A값 구했잖아요, A값. A값 뭐예요? A값 2예요. A값 넣어볼게요. A값 구했으니까 넣어야죠. 자, 계산해보게 되면, 4비인데, 죄송합니다. 4비에요, 4비. 자, 4비. 얘를 두 개 하면 12. 자, 여기까지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자, 계속 계산해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이제 B값 범위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공통 부분을 한번 찾으려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B. 1, 4.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B.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수들은 1, 2, 3, 4. 자, 근데 A는 2예요. 이것들 B가 될 수 있는 수, 이것 A예요, A.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랍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쫙 적어볼게요. 얘 하면 3, 4, 5, 6. 그런데 문제 보기 봅시다. 문제 보기에는 2와 3과 4와 5와 6과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에는 2가 없어요. 여기. 자, 2가 정답이겠네요. 왜냐면 2가 없으니까 여기 2가 없어요. 자,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자, 엄청 대단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지? 약간 재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쌤 놀랐어. 엄청 잘하네. 쌤이 많이 분발해야겠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 약간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부분을 쌤이 좀 가져왔어, 캡처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왼쪽에서 사실 요거를 통해서 풀어낸 결과가 뭐였냐면, 이게 1번이라고 하고 1번에서 지금 친구가 풀어낸 결과가 A는 2다라는 것과 B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걸 풀어나간다고 넘어갔어. 이 부분, 여기 뒷부분.
다시 여기 이렇게 그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풀어 나가겠다고 이제 다시 적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 상황에서 이게 보라색을 2번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부등식은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등식이잖아. 연립 부등식. 그래서 지금 1번에서 구한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 2번 풀 때도. 맞아? 그래서 A를 그냥 2를 대입해서 2번을 풀어버리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린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2를 대입을 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왜냐면 2를 대입하고 나면 여기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 이 A가 없어져 버려. 숫자로 다 바뀌어 버려. 이렇게 A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2를 할 때 대입을 해주면 2번식은 이렇게 나와. b는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보다. 따라서 x제곱을 왼쪽으로 써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b가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설명했던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블록 그래프 이렇게 3개 그려서 설명했지, 그지? 아주 잘한 거야. 이렇게 붕 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항상 만족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은 여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얘가 항상 만족하려면 위에 있거나 같은 거여야 되니까 얘여야 되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된다. 그러니 판별식을 써주면 판별식 D는 B제곱 16 마이너스 4AC니까 4, 8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냥 이런 간단한 식이 써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좌변을 정리를 좀 해야겠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4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4B는 넘어가면 얼마지? 16보다. 따라서 B는 4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한결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2번 풀이한 거지. 그래서 1번 풀이한 거와 2번 풀이한 거를 다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는 2이고 B는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지금 친구가 마무리했잖아.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좀 더 좋아. 자, 이렇게 됐지. B는 왔다 갔다 1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만족하는 거야. 지금 이 친구는 B는 1, 2, 3, 4밖에 안 돼 라고 했지만 사실 틀린 이야기야. 왜? 지금 B가 정수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 B는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수한 거야. 어쨌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B가 1부터 4까지잖아. 근데 A가 2로 딱 고정이 돼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2를 다 더해주면 2가 어차피 A니까 A 더하기 B가 결국 3 다시 설명하는 게 좋겠는데 자 여기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가 2니까 그냥 1 더하기 A라는 건 1 더하기 2가 돼서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4 더하기 2가 되니까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수는 3부터 6 사이 수다. 그러니까 3부터 6 사이 수니까 2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설명일 수 있겠지. 좀 중간중간에 좀 틀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발표를 하는 태도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능글스러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쌤이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설명이었다. 넘어가도록 할게. 19번 문제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쌤이 설명하는 걸로 할게. 마지막 문제네. 자, 주어진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6인 경우, 자, 이렇게 6인 경우, 자,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쌤이 이렇게 터치로 해서 써볼게. 그러니까 BC도 6이고 AC도 6인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띄어쓰기 왜 돼 있냐?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빗변 위에 점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P를 이렇게 잡으면 B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도 있을 거고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도 있을 건데 그걸 각각 QR이라고 했다. 그때 APR과 PBQ와 PQCR의 넓이를 어떻게 써놨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보다 항상 작대. 그 말은 APR 요거잖아. 요거보다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커. 이 소리지. 또 PBQ도 요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더 작아져. 이라는 소리니까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삼각형 APR이라는 게 더 작아. 사각형보다. PQCR.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삼각형 PBQ도 더 작아. 사각형 PQCR보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BQ가 X라고 벌써 문제에서 주었어. 그러면 좀 더 쉬워지지. 자, 우선은 요거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6-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요것도 6-X겠네. 맞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일까? 요거 X야, X. 왜 X지?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인 건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여기도 45도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길이가 6-X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 됐지? 그러면 APR 요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의 x 아니다 6-x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리고 사각형 넓이 이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밑변 6-x에 x를 곱한 것이 된다. 그지? 그러면 PBQ 요 녀석 계산해보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x제곱은 6-x에 x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두 개의 2차 부등식이 나오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공통범위 찾아내면 되겠네.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요 2분의 1을 없애줄 거야. 6-x에 2를 곱하니까 2에 6-x에 x 이렇게 되네. 이거 제곱이네. 그러면 6-x로 묶어내서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정리를 한 걸 적어보면 6-x로 묶어지지. 그리고 뭐 당연히 6-x 한 개 남고 좌변으로 이항이 되니까 -2x로 정리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나머지를 다 정리해보면 6-x에 6-3x 이렇게 돼. 자, 요 식은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x-6, 3x-6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3과 3을 좌우변에 나눠주면 x-6에 x-2는 0보다 작다. 즉 6과 2 사이의 값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지. 이게 1번 정리한 거야. 자, 마찬가지로 또 풀어주면 x제곱 6-x에 x. 자, 좌변으로 x를 묶어줘서 정리해주면 x-6-x 해서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2x-6보다 작다. 이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면 x-3보다 작다. 자, 이렇게까지 따라와지지. 그러면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자, 뭘 실수했냐면 쌤이 여기에다가 지금 양변에다 2를 곱해줬지. 그럼 여기도 2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2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좀 다시 써야겠다.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3x 되겠다. 그리고 12 이렇게 나오네. 양면에 3을 나눠줘야 되네. x에 x-4 그러면 x는 4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돼. 자,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수직선을 잘 그려주면 여기가 0이고요, 2고요, 4고요, 6이라고 할 때 0과 4 사이 그리고 2와 6 사이가 되어서 내가 구하는 공통범위는 2와 4 사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지? 자, 19번까지 대단원 문제 중에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봤어.
다들 열심히 복습해보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수고했다, 얘들아.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